서울의 겨울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거리는 형형색색의 간판과 소음으로 가득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었다. 꼭 내 존재가 희미해지는 느낌이었다. 아니, 애초에 내가 존재하고 있었던 걸까? 나는 정우다. 32. 특별할 것 없는 회사원이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지하철을 타고 똑같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신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회사 동료들 중 몇은 내 이름조차 모를지도 모른다. 나 역시 누구의 이름도, 생일도, 표정도 오래 기억하지 못한다. 늘 그랬다.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조용한 아이였다. 말이 없는 아이, 혼자 점심을 먹는 아이, 숙제를 꼬박꼬박 내지만 발표는 절대 하지 않는 아이. 선생님은 얌전하고 모범적인 학생이라 했지만 나는 그냥 보이지 않는 아이였다. 가끔은 내 그림자가 나보다 더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무실에서 나는 어떤 의견도 내지 않는다. 회의에서 내 말은 대부분 무시되거나 누군가가 대신 반복해줘야만 겨우 받아들여진다. 웃기지도 않은 농담에 웃는 법도 익혔다. 아무도 내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나 또한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익숙해졌다. 어느 날부터 나는 습관처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닌 그저 내가 나에게 쓰는 짧은 문장들. 감정도 없이 기록처럼. 2023년 12월 4일. 오늘은 회사 복사기가 고장났다. 아무도 내가 먼저 고쳤다는 걸 모른다. 2023년 12월 7일. 회식 자리에서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편했다. 2023년 12월 9일. 눈이 내렸다. 아무도 내가 우산 없이 걸었다는 걸 몰랐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다. 토요일 오후, 회색 하늘 아래 눈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 홍대 입구 근처의 낡은 서점 앞을 지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이 거리에서 사라진다면 누가 눈치채줄까? 나는 걸음을 멈췄다. 눈이 천천히 어깨 위에 쌓였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커플은 셀카에 집중했고 아이는 눈사람을 만들며 웃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서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다. 사람들은 사라진다는 말을 죽음과 연결짓지만 나는 그냥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라짐이 아닐까. 나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 2023년 12월 10일. 나는 오늘 처음으로 진짜 사라진 기분이 들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전등을 켰다. 형광등이 악하게 깜빡이다가 꺼졌다. 고치기도 귀찮아서 어둠 속에 그대로 앉았다. 그 어둠이 오히려 더 편안했다. 빛은 나를 드러나게 만들고 어둠은 나를 숨겨준다. 문득 핸드폰 화면을 켰다. 알림은 없었다. 카카오톡도 문자도 부재중 전화도 몇 초 후 자동으로 꺼지는 화면에 내 얼굴이 비쳤다. 표정 없는 얼굴, 감정 없는 눈.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얼굴로, 이 존재로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오래도록 내 안에 머물렀다. 정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품은 날부터 나는 어떤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다음 주, 그 변화는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눈이 내리던 어느 평일 저녁,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 없이 앉아있는 한 여자를 봤다. 회색 코트, 짧은 단발, 하얀 목도리. 눈 속에 앉아 있었지만 어쩐지 추워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 눈도 누군가의 기억일까? 그녀는 갑자기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낯설었지만 따뜻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웃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 대답을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나는 조용히 우산을 열어 그녀 옆에 두고 아무 말 없이 버스를 탔다.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아주 오랜만에. 그날 밤 나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2023년 12월 14일. 누군가 나를 봤다. 아주 잠깐이지만 분명히 나를. 그녀를 처음 본 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갔는데 그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기분.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말투, 눈빛, 그리고 하늘을 보던 그 표정은 뚜렷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조금 돌아가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아주 어쩌면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같은 것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눈이 다시 내리던 날이었다. 이전보다 조금 더 굵고 조금 더 조용하게 떨어지는 눈이었다. 나는 그날도 어김없이 그 정류장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정말로 그녀는 거기 있었다. 같은 자리, 같은 코트, 같은 목도리. 이번에는 우산을 들고 있지 않았다. 나는 망설였다. 그녀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고 다시 아무 말 없이 우산을 놓고 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 안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용기가 꿈틀거렸다. 나는 조용히 그녀 옆에 다가가 입을 열었다. 다시 만나네요.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다시 봐서 반가워.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정류장 옆에 벤치에 함께 앉았다. 눈은 계속 내렸고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내밀었다. 따뜻한 유자차예요. 마실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컵을 받았다. 손끝이 데일 정도로 뜨거운 그 온도에 마음이 조금 녹는 듯했다. 그날 얘 우산을 놔두고 가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냥 당신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럼 다음엔 내 우산을 빌려줄게요. 그땐 내가 먼저 사라질 테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웃었다. 농담 같았지만 어딘가 슬픈 말투였다. 나는 괜히 가슴이 찌릿했다. 이름이 뭐예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인이요. 김할인. 저는 정우예요. 그 순간 무언가 선이 그어진 느낌이었다. 아주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내 이름을 건넨 적이 없었다. 이름을 말하는 것이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는 행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에게는 그 문을 열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그 정류장에서 만났다. 따로 약속한 적은 없지만 묘하게도 우리는 비슷한 시간에 거기 있었다. 어떤 날은 눈이 왔고 어떤 날은 맑았으며 어떤 날은 바람이 거셌다. 날씨는 늘 달랐지만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늘 조용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이상한 질문을 자주 했다. 정우 씨는 얘 하늘을 자주 안 봐요. 글쎄요. 볼 이유가 없었어요. 전 자주 봐요. 하늘은 늘 바뀌잖아요. 바뀌는 걸 보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거든요. 또 어떤 날은 이런 말도 했다. 사람들은 왜 자기 이야기를 숨길까요? 상처받을까 봐요. 그렇다면 나는 상처를 드러내는 쪽을 택할래요. 그래야 덜 아플 수 있으니까.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내 안에 오래도록 남았다.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던 그녀의 생각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점점 그녀의 말을 기다리게 되었다. 듣고, 생각하고, 되새기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늘었다. 우리는 특별한 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화려한 음식점에 가지도 않았고, 선물을 주고받지도 않았다. 다만, 그녀와 나는 함께 걷고, 함께 앉아 조용히 머물렀다. 그리고 말없이 따뜻한 차를 마셨다. 그 침묵이 너무 편안해서 말이 필요 없었다. 어느 날, 그녀가 내게 말했다. 정우 씨, 다음 주에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출장 가요? 아니요. 그냥 어디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나는 묻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에서 그 이상을 묻지 말라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쿵 내려앉았다. 유류도 모른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 그리고 그 기다림이 헛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슬며시 피어올랐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2023년 12월 22일 할인이라는 이름이 마음속에 계속 맴돈다. 그 눈빛, 그 말투, 그 고요한 웃음. 애일까? 그녀와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다. 할인이 다음 주에는 여기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한 뒤로 나는 시간을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하루가 하루를 덮어버리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하루하루가 앓은 종이처럼 겹겹이 쌓이며 쉽게 찢어질 것 같았다. 그녀가 없는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나는 이미 그 부재를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주 내내 우리는 정류장에서 만나지 않았다. 퇴근길에 일부러 더 천천히 걸었고 눈이 내리지 않는 날에도 같은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원래 우리는 약속한 사이가 아니었고 다시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했다. 토요일 오후 나는 집 근처가 아닌 홍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냥 그날은 집으로 곧장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이 많은 거리, 음악 소리, 웃음소리 사이를 걷다 보니 오래된 헌책방 앞에서 발이 멈췄다. 간판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유리창에는 오래된 포스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문을 열자 종소리가 작게 울렸다.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안쪽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걷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 책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할인이었다. 그녀는 서가 앞에 서서 라른 소설책을 들고 있었다.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다. 마치 아주 오래된 꿈속에서 누군가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다.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어요. 내가 말했다. 그러게요. 우연이네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면 우연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책을 골랐다. 그녀는 시집과 에세이를 좋아했고 나는 주로 소설을 읽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책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이야기 좋아하세요? 혼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네, 이상하게 위로가 돼요. 저도 외로움을 솔직하게 말하는 이야기는 읽고 나면 조금 덜 외로워지거든요. 우리는 책방 한쪽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각자 고른 책을 펼쳤다. 말없이 책장을 넘기는 시간은 조용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내 호흡과 그녀의 호흡이 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잠시 후 할인이 입을 열었다. 정우 씨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익숙해졌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니고. 저도 그래요. 그녀는 책장을 덮으며 말했다. 혼자가 편해진 건 혼자 있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 말에는 더 묻지 않아도 될 무게가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더 말하지 않았다. 어떤 이야기는 꺼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책방을 나와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고 해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정우 씨는 꿈이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예전엔 있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예전 꿈은 뭐였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글을 쓰고 싶었어요. 아주 어릴 때요. 지금은요? 지금은 쓰고 있긴 해요. 아무도 안 보는 일기를.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것도 글이에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기 위한 글. 그 말에 가슴이 조금 먹먹해졌다. 나는 그녀 앞에서 이상하게 솔직해지고 있었다. 숨기고 싶었던 마음들이 그녀의 말 한마디에 스르르 흘러나왔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도 약속이 아닌 만남으로 강변을 걷기도 했고 아무 계획 없이 골목을 헤매기도 했다. 그녀는 걷다가 문득 멈춰서서 하늘을 보거나 길가의 작은 꽃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다.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녀는 말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순간들. 나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세상을 아주 다른 속도로 살아가고 있다고. 모두가 앞만 보고 달릴 때 그녀는 옆을 보고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에 나를 초대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나는 작은 그녀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끔 연락이 늦었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약속을 취소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피로가 엿보였다. 한 번은 계단을 오르다 잠시 숨을 고르기도 했다. 괜찮아요? 내가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마치 아름다운 풍경 뒤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따라오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펼쳤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적었다. 2023년 12월 29일. 할인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느려진다. 하지만 그 느려진 시간 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 그녀를 더 알고 싶다. 그러나 동시에 알게 되는 것이 두렵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바라봤다. 유리 너머로 흩날리는 눈송이들 사이로 그녀의 얼굴이 겹쳐보였다. 우연히 반복되면 인연이 된다고 했던 그녀의 말이 떠올랐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물었다. 이 인연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새해가 밝았다. 사람들은 어김없이 소망을 줬고 새로운 다짐을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나에겐 모든 것이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이전과는 달랐다. 그것은 외로움에서 비롯된 침묵이 아니라 누군가와 나누는 고요함이었다. 할인과 나는 여전히 자주 만났다. 여전히 정해진 약속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잘 알고 있는 듯했다. 나는 이제 퇴근길에 그 정류장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발걸음을 늦추며 그곳을 향했다. 혹시 그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은 이제 당연한 예감처럼 자리 잡았다. 겨울의 끝자락, 우리는 함께 걷는 시간이 많아졌다. 강변에 쌓인 눈은 이미 더러워져 있었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와 함께 걷는 그 길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특별한 대화 없이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걸음의 속도, 눈길의 방향, 손끝의 온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말 대신 연결해 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작은 것들을 사랑했다. 벽에 붙은 오래된 포스터, 버려진 고양이의 발자국, 카페 창가에 비친 해질녘의 햇살. 그녀는 자주 사진을 찍었다. 핸드폰으로 찍은 그 사진들은 그녀의 SNS에 올라가는 일이 드물었고 대부분은 그대로 그녀의 갤러리에 남아 있었다. 애 올리지 않아요? 내가 물은 적이 있다. 기억하고 싶어서요.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 알고 있기 위해서. 그녀의 대답은 항상 짧고 단단했다. 나는 그런 그녀가 좋았다.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아름다움을 정의하는 사람. 말보다는 시선으로, 질문보다는 기다림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 어느 날 그녀는 작은 종이 상자를 내게 건넸다. 안에는 손편지와 함께 자그마한 종이별들이 들어 있었다. 이건 뭐예요? 지난달부터 하루에 하나씩 접었어요. 오늘까지 딱 30개네요. 별이에요. 하늘은 멀지만 별은 접을 수 있잖아요. 손으로 닿을 수 없는 걸 닿게 만들고 싶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음이 이상하게 저릿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별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았다. 각각의 별 안쪽에는 아주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어떤 건 시 한 줄, 어떤 건 우리가 나눈 대화 한마디였다.
그리고 마지막 별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우 씨와 함께 걷는 겨울은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계절이에요. 나는 긴 숨을 내쉬며 그 별을 다시 접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상자에 넣었다. 무언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너지고 동시에 다시 세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나를 바꾸고 있었다. 아니, 나는 그녀를 통해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있었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작은 서점을 찾았다. 이전에 그녀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그곳이었다. 책들이 무작위로 쌓여 있었고 주인이 직접 쓴 서평이 책마다 꽂혀 있었다. 하리는 조용히 책장을 넘기다 낡은 시집 하나를 꺼냈다. 이 시집 정말 좋아요. 특히 이 구절. 그녀는 책장을 펼쳐 한 페이지를 내게 보여줬다. 사랑은 불꽃이 아니라 나무에 스며드는 햇살이어야 해요. 타오르지 않지만 지우지도 않게.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 구절이 곧 그녀 같다고 생각했다. 강하지 않지만 오래 남는 온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소중함은 동시에 두려움으로 변해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눈밑은 더 어두워졌고 목소리는 가끔 힘이 없었다. 우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나는 점점 더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하린 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돌려 하늘을 보았다. 겨울이 길어서 그런가 봐요.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녀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쪽을 선택했다. 그날 밤 일기를 쓰지 못했다. 펜을 들고도 아무 말도 적을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녀의 뒷모습이 맴돌았다. 아무 말 없이 걸어가던 그 작은 어깨, 바람에 흩날리던 머리카락, 그리고 말없이 짓던 미소. 나는 문득 이 계절이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뒤 그녀가 갑자기 연락 없이 약속을 취소했다.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다. 하루, 이틀, 사흘, 아무 소식도 없었다. 나는 불안했고 초조했고 두려웠다. 그녀의 아파트 앞까지 가봤지만 불이 꺼져 있었고 관리인도 특별한 걸 모르겠다고 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정우 씨, 미안해요. 괜찮아요. 곧 다시 연락할게요. 그 한 줄 메시지는 안도와 함께 더 깊은 불안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랐다. 고지라는 말이 너무 멀지 않길 바랐다. 그날 밤 나는 그녀가 선물한 종이별 상자를 다시 꺼냈다. 별을 하나씩 펴보며 그녀의 글고들을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 별을 펼쳤을 때 문득 그 문장이 새롭게 다가왔다. 가장 따뜻한 계절은 가장 차가운 시간 속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정말 괜찮은 걸까? 그녀는 정말 괜찮은 걸까? 그녀의 부재는 처음엔 작은 공백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공백은 점점 커져갔다. 처음엔 하루였다. 그 다음엔 이틀, 그리고 사흘, 나흘. 나는 점점 그녀의 빈자리를 세는 습관이 생겼다. 하리는 다시 연락을 했다. 단문이었다. 미안해요. 조금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여전히 정중하고 부드럽게 말을 골랐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지 않는 단단한 벽이 있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그녀는 예고 없이 다시 나타났다. 주말 오후 예전처럼 홍대의 정류장에서 내가 일부러 한 바퀴 돌아 집으로 가던 길목에서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내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다.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전보다 얇았다. 오랜만이에요. 내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그러게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그날 조금 말이 없었다. 예전에도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날의 침묵은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꾸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멀리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어디론가 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근처 조용한 카페에 들어갔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시켰다. 그녀는 두 손으로 머그컵을 감싸 안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하린 씨, 무슨 일 있어요? 나는 결국 묻고 말았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요. 그 말은 너무 간단했다. 지나치게 간단해서 오히려 무거웠다. 병원은 가봤어요. 응, 가봤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나를 보지 않은 채 계속 말을 이었다. 별일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말이 끝나자 공기가 정지된 것 같았다. 주변의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커피 머신의 소음까지 모두 멀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준비된 대사를 읽는 사람처럼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정우 씨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사라지는 걸 천천히 지켜보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멀어진 거예요. 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그럼 이제는 너 다시 돌아온 건 그냥 정우 씨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아주 잠깐이라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짧더라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낫다고.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곤한 눈가, 말라있는 입술,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울 수 없었다. 치료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고 싶지 않아요. 에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치료를 하면 몇 달, 혹은 몇 년 더 살 수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은 병실 안에서, 기계의 의지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야 해요. 저는 그 시간보다 지금의 이 계절이 더 소중해요. 정우 씨와 함께 걷는 이 겨울이. 그녀의 말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이상하게 납득이 되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다.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려는 그녀의 의지가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래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같이 걷고 같이 얘기하고 그런 시간도 가능하잖아요. 가능해요. 하지만 그 끝은 뻔하잖아요. 언젠가 나를 떠나보내야 할 텐데 그걸 정우 씨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나를 보호하고 있었다. 나를 사랑해서 떠나려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지키고 싶었다. 그녀가 나를 멀리하려는 이유가 나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싫었다. 그날 우리는 오래 걷지 않았다.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내 말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정류장에서 헤어질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정우 씨와 있었던 시간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워하지 마요. 내가 아무 말 없이 떠나더라도. 그 말은 예고장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쓰지 않았다. 대신 할인에게 편지를 썼다. 보내지 못할 편지였다. 할인 씨, 당신은 내 삶에 들어온 첫 번째 계절이에요. 나는 그전에도 겨울을 살아왔지만 진짜 겨울을 느낀 건 당신과 함께한 이 계절이 처음이었어요. 당신의 웃음, 침묵, 시선 하나하나가 내 안에 깊게 남았어요. 당신이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당신을 더 붙잡고 싶어졌어요. 당신이 내게 말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있어 줬으면 해요. 이유 없어도, 약속 없어도 함께 있어 줬으면 해요. 편지를 접고 나서야 나는 울 수 있었다. 그 울음은 소리 없이 길었고 고요했다. 마치 그녀가 내게 남긴 그 미소처럼 조용하지만 오래가는 감정이었다. 나는 그렇게
그녀가 사라져가는 시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이틀, 3일, 그리고 다시 일주일. 하리는 다시 사라졌다. 이번에는 예고도 없었다. 연락은 없었고 메시지함은 조용했다. 전화를 걸면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고 그녀의 SNS에도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었다. 처음에는 나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그녀는 늘 그랬다. 사라졌다가 돌아왔고 침묵 뒤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무언가 달랐다. 그 무게가, 그 고요함이 더 단단하고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예전처럼 그녀의 아파트 근처를 서성였다. 익숙한 그 정류장에 앉아 그녀의 흔적을 상상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한 저녁, 벤치에 앉아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일 수도 있다. 며칠 뒤, 나는 혼자서 그녀와 자주 갔던 헌책방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종소리가 울렸다. 주인은 나를 기억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말없이 시집 코너로 향했다. 그녀가 손에 들고 읽던 그 책을 꺼내 들었다. 책장을 넘기다 무언가 이상한 두께감을 느껴 다시 책등을 확인했다. 책 사이에 무언가 끼워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꺼내 보니 하얀 봉투 하나. 봉투 앞면엔 정우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손끝이 떨렸고 나는 책방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눌러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지우거나 망설인 흔적 없이 단단했다. 정우 씨, 이 편지를 보게 될 땐 아마 저는 곁에 없을 거예요. 미안해요. 아무 말 없이 사라져서. 사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망설였어요. 떠나기 전에 얼굴을 한 번 더 볼까? 아무렇지 않은 듯 인사라도 할까? 하지만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정우 씨가 저를 붙잡는다면 저는 다시 돌아설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병이 깊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건 한참 전이었어요. 처음엔 하도 났고 억울했어요. 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 얘 지금인가? 왜 이제야 사랑하게 됐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진심으로 살게 만들었거든요. 정우 씨와 보낸 겨울, 저는 정말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말없이 걷던 시간, 함께 웃던 순간들, 작은 종이별을 접으며 떠올린 당신의 얼굴. 그 모든 게 제겐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남기고 싶었어요. 병원 침대에서 점점 말라가는 제 모습 대신 하얀 눈 아래서 웃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우 씨가 저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해요. 제가 떠난 자리에 분노 대신 따뜻한 기억이 남기를 바라고 또 바래요. 당신의 계절에 제가 스며 있기를. 할인 드림.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천천히 무너졌다. 무너진 자리에 남은 건 공허함이었다. 그 공허함은 차갑고도 따뜻했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단순한 진심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와 마지막으로 걸었던 강변을 찾았다.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고 강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내 주머니 속의 편지가 바스락거렸다. 나는 그것이 그녀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나는 벤치에 앉아 편지를 다시 꺼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글씨 사이의 감정, 행간의 떨림, 고요한 체념. 그녀의 모든 것이 이 한 장 안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내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 함께 이별을 준비할 시간도, 병실에서 손을 잡고 기다릴 시간도. 하지만 그 대신 그녀는 추억을 남겼다. 짧지만 찬란한 계절을, 말 없는 온기와 소리 없는 사랑을. 며칠 후 나는 할인의 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그녀의 친구이자 룸메이트였던 선영이 나를 맞았다. 그녀 역시 무거운 얼굴이었다. 할인이 그날 새벽에 조용히 갔어요. 마지막까지 당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당신에게 전해달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선영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건 음성 파일이 들어있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녹음한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꼭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USB를 받지 못했다. 손이 떨려서, 가슴이 막혀서, 하지만 결국 집에 돌아와 컴퓨터에 꽂았다. 이어폰을 꽂고 파일을 재생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정우 씨, 이걸 듣고 있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죠. 먼저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제가 마지막까지 하고 싶었던 말은 사랑해요. 저는 정우 씨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로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도 그렇게 살아줬으면 해요.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웃고 또 상처받더라도 제게 남은 시간은 짧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당신을 만났으니까 다시 눈이 내릴 때쯤 가끔 저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눈 속에서 제가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음성이 끝났을 때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부재를 실감했다. 더는 문자를 받을 수도 다시 마주칠 수도 없다. 하지만 그녀는 내 안에 남았다. 깊고 단단하게. 나는 편지를 다시 접어 상자에 넣고 종이별을 하나 꺼내 폈다. 그 안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가장 짧은 사랑이 가장 긴 계절이 된다. 하리는 떠났지만 그녀와 함께한 겨울은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기억을 붙잡고 살아가야 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로, 내가 여전히 숨쉬는 증거로. 하린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눈은 녹았고 거리에는 봄을 알리는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 안의 계절은 여전히 겨울 한복판에 머물러 있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했고 거리엔 웃음소리와 봄바람이 가득했지만 나에게는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다. 나는 여전히 예전처럼 회사를 다녔다. 아침에 눈을 떠 옷을 입고 출근길에 같은 버스를 타고 똑같은 책상 앞에 앉아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하늘의 색, 회사 복도에 스치는 사람들의 표정, 점심시간의 침묵. 모든 것이 낯설고 동시에 너무 익숙해서 슬펐다. 가끔은 그녀와 걷던 강변에 나갔다. 같은 벤치, 같은 풍경, 같은 강물. 그러나 그곳에서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처음엔 억지로라도 그녀의 흔적을 찾으려 했고 눈을 감으면 그녀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해졌고 표정도 뿌옇게 흐려졌다. 나는 두려웠다. 그녀를 잊어버릴까봐, 그녀가 내 기억 속에서도 사라질까봐. 그래서 나는 무언가를 남기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내게 남긴 것처럼 나도 그녀를 위해 남기고 싶었다. 손으로 쓰는 글, 카메라에 담긴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 나는 매일 밤 그녀와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노트북 앞에 앉았다. 처음엔 문장 쓰기도 어려웠다. 키보드를 두드리다 울컥하고 한 줄 쓰고 멈춰서서 오래도록 화면을 바라봤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문장이 이어졌고 기억들이 선명해졌다. 그녀가 처음 우산 없이 앉아있던 날, 하늘을 보며 이 눈도 누군가의 기억일까라고 했던 말, 그리고 벤치에 앉아 나에게 유자차를 건네던 손길. 그런 모든 장면들이 문장으로 다시 살아났다. 나는 그녀의 사진도 꺼내기 시작했다. 휴대폰 속 그녀의 뒷모습, 그녀가 찍어둔 골목의 벽화, 카페 창문에 비친 하늘,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주었던 별상자. 종이별 하나하나를 다시 펼쳐 읽었다. 어느 날 나는 마지막 별을 펼쳤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만 사라질 뿐이죠. 나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따라 그렸다. 그 문장이 내 마음 깊이 새겨졌다. 그날 밤
나는 블로그를 하나 개설했다. 제목은 파란 계절의 기억.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녀와 함께했던 겨울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밤 그녀와의 하루를 기록했고,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녀의 말들, 눈빛, 습관 하나하나를 써내려갔다. 처음엔 조회수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명의 독자가 긴 댓글을 남겼다. 읽는 내내 울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그 사람도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또 다른 날에는 어떤 이가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다. 글을 읽으며 삶의 온도를 다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 기억이 누군가에게 닿고 있다는 것, 내 사랑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 그녀가 내게 남긴 모든 것이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도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문득 그녀가 남긴 목소리 속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줬으면 해요.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웃고, 또 상처받더라도. 나는 그녀의 바람을 지키고 싶었다. 그녀의 계절이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글을 계속 썼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내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다. 이야기 속에 그녀는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을 떠올리게 했고, 누군가에게는 오래전의 가족 혹은 친구를 생각나게 했다. 나는 더 이상 이 기억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어느 봄날 오후, 블로그를 통해 한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책으로 내 이야기를 엮고 싶다고 했다. 망설였지만 결국 나는 승낙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더 오래, 더 넓게 남아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출판사와의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 나는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할인과 함께 걸었던 겨울과는 너무 다른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그녀는 여기에 없었지만 나와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책에 서문을 썼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을 위한 기록이자 모든 사람을 위한 위로입니다. 짧은 계절 속에서 영원한 온기를 남긴 사람, 그녀를 기억하며 이 책을 세상에 보냅니다. 나는 그녀가 남긴 모든 것을 껴안고 그렇게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고통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상실 속에서 희망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되었다. 진짜 이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다. 나는 그녀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눈, 목소리, 마지막 편지의 문장 하나하나까지. 그녀는 나의 가장 조용한 계절이자 가장 선명한 기억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책이 출간되었다.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조용하게. 나는 처음으로 서점에 내 이름이 적힌 책을 보았고 그것이 기쁘기보다 조심스러웠다. 마치 그녀를 공공의 공간에 꺼내놓는 느낌이었다. 세상의 시선 아래 그녀를 드러내는 일이 어딘가 죄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내가 그녀를 기억하는 방식이었다. 그녀가 떠난 계절을 나만 품고 있기엔 그 계절이 너무 찬란했기 때문이다. 책에는 그녀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과 말투, 웃음, 그리고 침묵으로만 그녀를 그려냈다. 누군가는 그녀를 그녀라 부르고 누군가는 하늘, 겨울, 별이라 불렀다. 하지만 나에게는 언제나 단 하나의 이름, 할인이었다. 출간 후 몇 주가 지나자 서서히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책장을 넘기며 울었고 어떤 이들은 메모지에 그녀의 말을 옮겨 적었다고 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서가에서 책을 꺼내들고 아무 말 없이 다시 꽂았다고 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녀가 이 세상 어딘가에 조용히 흔적을 남겼다는 것. 봄이 깊어졌다. 꽃들은 피고 나무에는 연두빛 잎이 돋았다. 벚꽃은 짧게 피었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지웠고 나는 그 벚꽃 잎을 보며 할인을 떠올렸다. 너무 짧고 너무 예뻤던 존재. 그리하여 더 잊을 수 없는 사람. 나는 여전히 매일 일기를 썼다.
그녀와 함께 있던 날의 습관이 이제는 나 혼자의 것이 되었다. 그녀가 나에게 가르쳐준 말들, 함께 바라보던 풍경, 조용한 침묵의 무게를 글로 남겼다. 어느 날 나는 책 속에 끼워 두었던 그녀의 편지를 다시 꺼냈다. 편지는 색이 조금 바랬고 접힌 자국은 더 깊어져 있었다. 편지를 손에 쥐고 있으면 그녀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멀어지는 것도 같았다. 시간이 그녀를 덮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편지에 답장을 썼다. 보낼 수 없는 편지였지만 그날만큼은 그녀가 어딘가에서 읽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린 씨, 당신이 떠난 봄이 찾아왔어요. 벚꽃이 예쁘게 피었고 날씨는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겨울 옷을 벗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이 있다면 아마 강변을 걷자고 했겠죠. 사진을 찍고 따뜻한 차를 나누며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겠죠. 이 하늘도 기억일까? 저는 아직도 당신이 말한 그 질문의 대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면 당신이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순간만큼은 당신이 여기에 있는 듯해요. 그날처럼 유자차 한 잔 들고 당신을 기다려요. 지금 이 봄, 당신이 남긴 침묵 속에서 편지를 접어 책상 위에 두었다. 그리고 그 옆에 조심스럽게 종이별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글. 며칠 후 책의 독자 중 한 명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도 병을 앓고 있다고, 그리고 책을 읽으며 오랜만에 웃었다고 했다. 그 메시지를 읽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할인이 나에게 남긴 시간은 단지 추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어지는 가능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나를 살게 했고 나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뜻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계절의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사랑과 이별, 상실을 겪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처음엔 3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그들 각자의 할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어떤 이는 오래전 떠나보낸 어머니를, 어떤 이는 전쟁터에 남긴 동생을, 어떤 이는 고양이를 이야기했다. 모두가 자신의 상실을 조심스럽게 꺼냈고 그 고백 안에는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듣고 글을 쓰고 눈을 감았다. 마치 그녀가 내 옆에 앉아 함께 듣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언젠가 나는 이 이야기들을 또 한 권의 책으로 묶을 생각을 했다. 나만의 계절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계절로. 하리는 이제 내 안에서 하나의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억이었고 문장이었고 그리고 길이었다. 누군가에게 향하고 누군가를 감싸는 길. 이제 나는 안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봄은 단지 함께 걷지 못했다는 뜻일 뿐 그녀가 없었던 봄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봄에도 있었다. 나의 숨결 속에, 나의 글 속에, 그리고 누군가의 위로 속에.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이 남긴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내는 방식이다. 그녀와 함께하지 못한 봄, 그러나 그녀가 남긴 봄. 나는 그 봄을 살아가고 있었다. 조용히, 단단하게, 그리고 매일 새롭게.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거리는 밝고 뜨거웠고 나무들은 짙은 초록으로 물들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렀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녀와 함께한 겨울의 잔설이 남아 있었다. 그 잔설은 녹지도 않았고 또 녹이길 바라지도 않았다. 계절의 기억 모임은 이제 작은 커뮤니티가 되었다. 매주 목요일 저녁 도서관 근처의 조용한 공간에서 사람들은 모였다.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우리는 서로의 상실을 말하며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다. 어떤 이는 글로, 어떤 이는 그림으로, 또 어떤 이는 침묵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했다. 나는 그 모임을 통해 새로운 이름들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 이름들 속에서 할인을 자주 떠올렸다. 누군가가 조용히 사랑을 말할 때, 누군가가 오래된 편지를 꺼내 읽을 때 나는 그녀가 남겼던 말과 목소리를 떠올렸다. 정우 씨도 그렇게 살아줬으면 해요.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웃고, 또 상처받더라도 그 말은 여전히 내 삶을 이끌고 있었다. 나는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과 마음을 나눴고, 떠나보낸 슬픔이 또 찾아올 것을 알면서도 따뜻한 말을 건넸다. 그게 그녀가 원하던 나의 모습일 것 같았다. 그 여름, 나는 처음으로 할인의 부모님을 찾아갔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나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건 그녀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내 이름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작게 말했다.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당신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나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가 나를 그들에게 어떻게 말했을지, 어떤 감정으로 설명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우리는 약속을 잡았고, 작은 시골 마을의 한적한 집에서 만났다. 할인의 어머니는 나를 조용히 반겼다. 말수가 많지 않았고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우리는 작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인이는 어릴 때부터 조금 달랐어요. 조용하고 생각이 깊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죠. 하지만 감정은 누구보다도 깊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할인의 어린 시절, 책을 좋아하던 모습, 병을 알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치료를 거부했을 때의 결심. 모든 이야기가 내 마음을 천천히 적셨다. 그 아이는 늘 말했어요. 엄마, 나는 아프게 살고 싶지 않아. 짧아도 내가 고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녀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 아이 옆에 있어줘서, 그 짧은 시간을 따뜻하게 보내게 해줘서 감사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였다. 그녀가 나를 선택해 주었고 나와 함께 걸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그녀의 방에 잠시 들렀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엔 낡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그 노트를 펼쳤다. 그녀의 글씨였다. 하루는 너무 짧고 삶은 너무 기니까 나는 그 사이에 정우 씨를 두고 싶다. 말하지 못한 마음이 많지만 그 마음들은 눈처럼 천천히 내릴 것이다. 언젠가 그가 하늘을 올려 다보았을 때 내가 그의 계절이었음을 알 수 있도록 나는 노트를 조용히 덮고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그리워하던 만큼 그녀 역시 나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그녀와의 마지막 인사를 상상했다. 만약 그날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었다면 나는 어떤 말을 했을까? 아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저 그녀를 안고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말하지 못한 감정들을 안고 나는 살아가고 있었다. 여름의 끝자락, 나는 그녀를 기리는 작은 북토크 행사를 열었다. 파란 계절의 기억을 주제로 작가와 독자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김할인, 제게 가장 조용한 계절이었고 가장 선명한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가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조심스럽게, 더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는 제게 삶이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남겨지는 이의 삶이란 기억과 함께 다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행사가 끝나고 한 소녀가 내게 다가왔다.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그녀는 수줍게 말했다. 저도 누군가를 떠나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도.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생각했다. 할인이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이 장면을 보고 있다면 그녀도 분명히 웃고 있을 거라고. 조용히, 따뜻하게.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 흘러갈 것이다. 사람들은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시 상처받고 다시 사랑할 것이다. 나 역시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시간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라는 걸.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니까. 그리고 언젠가 다시 눈이 내리는 계절이 오면 나는 또 그녀를 떠올릴 것이다. 그녀와 걷던 강변, 벤치에 앉아 나눴던 유자차 한 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함께 했던 침묵. 그 모든 기억이 나를 다시 살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나는 조용히 말할 것이다. 하리나, 우리 다시 만나자. 언젠가 시간 너머에서 첫눈이 내렸다. 작년 겨울, 그녀와 함께 정류장에서 첫눈을 맞이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날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었다. 이 눈도 누군가의 기억일까? 라고. 그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고 계절도 몇 번이나 바뀌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났고 가을이 고루하게 다녀갔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그러나 내 마음속 시간은 여전히 그녀와 마지막으로 함께한 겨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오늘도 그녀와 함께 걷던 강변을 찾았다. 흰 눈이 조용히 쌓여 있었고 벤치 위에도 하얀 이불처럼 포근하게 내려앉은 눈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꺼낸 책 한 권을 펼쳤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집이었다. 그녀가 손으로 접어놓았던 페이지를 다시 펴고 작은 소리로 시를 읽었다. 사랑은 불꽃이 아니라 나무에 스며드는 햇살이어야 해요. 타오르지 않지만 지우지도 않게. 그녀가 좋아했던 구절이었다. 나는 그 시를 읽으며 그녀의 웃음을 떠올렸다. 그 조용하고 담담한 미소. 그 미소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책을 덮고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와 얼굴에 닿았다. 찬 기운이 닿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졌다. 마치 그녀가 다시 내 곁에 온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건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와 함께한 그 모든 계절을 천천히 떠올렸다. 유자차의 향기, 정류장의 조용한 기다림, 헌책방에서 나눈 눈빛,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그녀의 침묵. 그 모든 장면들이 눈송이처럼 마음속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내게 사랑의 정의를 다시 써준 사람이었다. 떠나간 후에도 나를 살아가게 만든 사람. 말보다 침묵으로, 선물보다 마음으로, 존재보다 기억으로 남은 사람. 나는 그렇게 그녀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오늘, 이 겨울의 시작에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려 한다. 하리나, 잘 지냈니? 나는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있어. 여전히 내가 남긴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원했던 대로 누군가를 다시 사랑해보려고 노력도 했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도는 하고 있어. 나는 그녀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말하고 싶었다. 너와 함께한 겨울이 있었기에, 그 어떤 계절도 두렵지 않아.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그때 또 조용히 말할게. 고마웠다고, 그리고 사랑했다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벤치에 앉아 있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려놓았다. 그녀가 내게 선물해줬던 종이별들이 담긴 상자. 그 안에 내 마음을 담은 새 별들을 함께 넣었다. 각각의 별에는 그녀에게 말하지 못했던 내 속마음이 적혀 있었다. 너와 보낸 하루하루가 내겐 선물이었어. 말없이 걸어준 내 옆모습이 지금도 선명해. 너의 마지막 편지가 내 삶의 나침반이야.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도 사랑해. 다시 만난다면 우리 또 정류장에서 시작하자. 나는 상자를 눈 속에 살짝 묻었다. 누군가 우연히 발견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추억이 담긴 상자로 남는다면 좋겠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한 상자이길 바랐다. 그리고 나는 돌아섰다.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바람은 찼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다.
마치 아주 오랜 슬픔을 어루만진 후의 평온함처럼. 그날 밤 나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12월 16일. 오늘 다시 첫눈이 내렸다. 나는 그녀와 처음 만났던 정류장을 지나 그녀와 마지막으로 인사했던 그 벤치를 찾았다. 그리고 오늘 나도 작별을 건넸다. 하지만 이별은 끝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다. 기억은 살아있고 사랑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녀는 이제 나의 한 문장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문장을 영원히 품고 살아갈 것이다. 언젠가 시간 너머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라마. 나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펜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흩날리는 눈 사이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조용하고 따뜻하게. 정우 씨,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그 계절을, 그 시간을, 나를.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송이 하나가 천천히 내려와 내 손등에 닿았다. 마치 그녀의 손길 같았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불꽃이 아니라 나무에 스며드는 햇살처럼, 기억에 천천히 내려앉는 눈처럼, 조용히, 그러나 깊이, 우리의 삶을 물들인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그렇게 기억할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그날까지.